지하 공용 밸브실에서 울리는 가스 누설 경보음이 어둠을 가릅니다. 붉은 봉인 스티커가 붙은 시장 가스 계량기 앞에서 주름진 손 하나가 천천히 밸브를 잠급니다. 그 손등에는 아직 붉게 부어오른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오늘부턴 내 손으로 지켜. 내 가게도 내 이름도. 강말순, 70살. 전통시장에서 45년째 소머리 국밥집을 운영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자식이 명절상을 뒤엎고 상속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석 다음 날 전통시장 지하에서 벌어진 이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밥상이 아닌 장부와 법으로 시작한 정의로운 복수의 시작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말순 할머니입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새벽 4시면 일어나 국밥을 끓이는 분이죠. 사위 최경주는 41, 허세 가득한 프랜차이즈 창업가 지망생입니다. 딸 강은지는 38,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늘 눈치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석날 뒤엎어진 밥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석 당일 오후 3시, 전통시장 2층 작은 방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강말순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소머리 국밥집을 하루 문 닫고 준비한 명절상이었습니다. 이 좁은 시장 국밥집, 프랜차이즈로 바꿔야 돈 됩니다. 최경준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써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강말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이 집은 손님 이름으로 버텼지 간판으로 버틴 적 없다. 경준아, 그만해. 오늘은 명절이잖아. 강은지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최경준의 눈빛은 이미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이런 낡은 방식으론 더 이상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투자자가 있는데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면 매출이 3배는 늘어날 겁니다. 강말순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45년을 지켜온 가게를 낡았다고 표현하는 사위가 낯설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이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내가 알기나 하니. 최경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온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죠. 정성, 정성. 맨날 정성 타령이에요. 그런 걸로 돈이 됩니까? 상가 3칸이나 갖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경준의 발이 상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상이 뒤집어졌고 펄펄 끓던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강말순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덮쳤기 때문이죠. 살같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보, 여보. 강은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남편을 불렀지만 최경준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술김에 실수한 거지. 강말순은 차가운 눈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타들어가는 손등의 고통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의 제사상이 이렇게 엎어지다니. 그 침묵이 최경준을 더 자극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딸 하나 낳아놓고 사위는 남 취급하시니. 엄마, 괜찮아. 병원 가자. 강은지가 허둥지둥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강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는 그냥 가거라. 엄마. 가라고 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은지는 남편의 팔을 끌고 방을 나갔고 강말순은 홀로 남아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강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데인 손을 담그며 중얼거렸죠. 여보, 미안해. 이제 내가 지킬게. 우리가 일군 거 하나도 놓치지 않을게.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지만 공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강말순이 가게 문을 열고 나오자 옆집 떡집 아주머니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말순아, 괜찮니? 추석날 무슨 일 있었다면서. 강말순은 대답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군거리는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려왔죠.
딸 부부가 프랜차이즈 하겠다는데 말순이가 고집 부려서 싸웠대. 그러니까 말이야. 시대가 변했는데 적응을 해야지. 아니, 그래도 명절상을 뒤엎다니 그건 좀 심하지 않아. 사위도 술김에 그런 거겠지. 말순이가 너무 완고한 것도 맞잖아. 강말순은 묵묵히 육수를 끓였습니다. 45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던 일이었죠. 뼈를 넣고 파를 넣고 마늘을 넣고. 그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화상 입은 손등이 욱신거렸습니다. 상인 회장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66의 박상철 회장은 강말순과 30년을 함께한 이웃이었죠. 말순아, 들었어. 경준이가 술김에 실수했다고 하던데. 강말순이 고개를 들어 박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박상철이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건 아니지만 CCTV는 다 보고 있었을 거야. 시장 곳곳에 있으니까. 강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CCTV가 있었죠. 그날 저녁 강말순은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45년간 꼼꼼히 적어온 매입장부, 매출장부, 그리고 상가 임대 계약서들이었죠. 시장 건물 지하에는 가스 공동 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밸브의 열쇠는 상가주 연합 대표인 강말순이 보관하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맡아온 일이었습니다. 강말순은 서랍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노쇠로 된 낡은 열쇠들이 짤랑거렸죠. 그중 빨간 테이프가 감긴 열쇠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째 되던 날 최경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양복을 빼입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강은지도 함께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진지하게 얘기하러 왔습니다. 최경준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투자 계약서와 프랜차이즈 전환 계획서였죠. 여기 보시면 연 매출 3억 보장입니다. 지금 어머니 가게 매출이 연 1억도 안 되시죠? 3배예요, 3배. 강말순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덮으며 말했죠. 내 가게는 내가 결정한다. 최경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상가는요? 상가 3칸 임대료만 해도 월 1,500만 원 아닙니까? 그것도 다 은지 앞으로 넘기셔야죠. 제가 투자자 만나러 다니는데 담보가 필요합니다. 엄마, 경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도 엄마 딸이니까. 강은지가 조심스레 거들었지만 강말순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딸이지.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강말순이 반지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금반지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최경준과 강은지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사위 아니다. 이 반지처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엄마. 강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강말순은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말했죠. 은지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너도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최경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법으로 봅시다. 은지도 상속권이 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 법으로 보자. 나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 강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경준은 헛웃음을 치며 가게를 나갔고 강은지는 울먹이며 뒤따라 나갔죠. 홀로 남은 강말순은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조 소머리 국밥이라는 글씨가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아래 작게 쓰인 창업 1980년이라는 글씨가 유독 선명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지킬 차례야. 다음 날 아침 강말순은 상인회장 박상철과 함께 시장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가스안전센터 기사가 와 있었죠. 58세의 김철수 기사는 20년째 이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정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런데 김 기사님, 혹시 최근에 누가 배관 쪽에 손 뗀 흔적 없나요? 김철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러시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요즘 가스 사고가 많아서요. 김철수는 배관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죠. 이상한데요. 여기 배관 연결 부위에 새로운 용접 자국이 있네요. 최근에 누가 건드린 것 같은데.
강말순과 박상철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법 개조는 아니겠죠. 김철수가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문제 없는데 누군가 분기 작업을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완성은 안 됐지만 이거 신고해야 하는데. 강말순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 사진부터 찍어두세요. 정식으로 조사 요청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말순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도윤 변호사는 55세의 중년 여성이었죠. 온화한 인상이지만 실무에서는 냉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강 사장님, 상속 문제로 오셨다고요. 강말순이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가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그리고 45년간 적어온 장부들이었죠. 제 재산을 공익재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생전증여로요. 한도윤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살폈습니다. 강말순 장학급식 재단. 시장 상인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재단을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거든요. 사위분이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강말순이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안전조회, 시 즉시 해지라는 특약 조항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만약 임차인이 가스 배관을 불법으로 건드렸다면요. 한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이틀 후 박상철이 강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죠. 말순아, 그날 CCTV 영상 받아왔어. 시장 보안실에서 복사해줬지. 강말순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추석날 오후의 영상이 재생되었죠. 처음엔 평화로운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최경준이 술을 마시며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나왔고 그가 발로 상을 차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 좀 봐요. 박상철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최경준이 상을 차기 전 잠시 멈칫하는 장면이었죠. 마치 계산하듯 각도를 재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요. 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김에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자해 공갈을 하려다 실패한 거죠. 그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경준이 보낸 문자들이 가득했죠. 어머니, 투자자가 재촉합니다. 등기 이전 서류 준비해주세요. 상가 담보대출 동의서 필요합니다. 은지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결정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박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어쩔 거야. 딸인데. 강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은지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순 없으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철수 기사였죠. 강 사장님, 큰일입니다. 어젯밤에 누가 또 배관을 건드린 흔적이 있어요. 이번엔 거의 완성 단계까지 진행됐네요. 불법 분기 시도가 확실합니다. 강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박 회장님도 같이 가시죠. 증인이 필요해요. 지하 배관실에는 김철수와 가스안전센터 직원 2명이 더 와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불법 배관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 끝은 최경준이 준비하던 새각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법입니다. 시장 전체 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강말순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증거 수집부터 확실히 해주세요. 사진, 동영상,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다니. 다음 날 지역신문 기자가 강말순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강 사장님, 공익재단 설립 소식 듣고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강말순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늘 말했어요. 우리가 번 돈은 시장 덕분이니 언젠가 돌려줘야 한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장 상인 자녀들 장학금, 어르신 무료 급식,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단, 정직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요. 기자가 사진을 찍으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동의하시나요? 재산을 공익재단에 넣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강말순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돌아간 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며칠 전에 내 흉 봤어. 몰랐어. 네가 이런 큰 뜻을 품고 있을 줄은. 생선가게 사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사위 편을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스배관을 불법으로 건드렸다면서.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잖아. 괜찮아요. 다들 몰랐으니까. 상인회장 박상철이 서류를 들고 나섰습니다. 여기 탄원서야. 가스 불법 분기 시도한 최경준에 대한 처벌 요구와 강말순 사장님 지지 서명이지. 다들 서명해주세요. 상인들이 줄을 서서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시장 상인 대부분이 서명했죠. 그때 가스안전센터에서 정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불법 분기 시도 적발. 해당 위치 임차인 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최경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경준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 아니 강말순 씨. 고소장 받으셨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최경준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 변호사가 받아들며 웃었죠. 최 선생님, 소송 제기는 자유지만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강 사장님 재산은 이미 공익법인에 출연됐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사기예요. 한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생전증여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민법상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최경준이 상을 차는 장면이었죠. 명절 폭행 및 상해. 그리고 이것은 불법 가스 분기 시도 증거입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당하실 수 있어요. 최경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따라 안전을 저해한 임차인은 즉시 퇴거입니다. 다음 달까지 비워주세요. 그럴 순 없어.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야. 최경준이 소리쳤지만 강말순은 조용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45년 장부가 있어. 단 한 번도 세금 누락 없이 정직하게 장사했지. 너처럼 한탕주의로 살지 않았어. 강은지가 뒤늦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준이가 투자 사기를 당했대. 빚만 5억이래. 강말순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그 속엔 연민이 있었죠. 은지야, 부부는 함께 책임지는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봐. 하지만 이 집 문턱은 넘지 마. 엄마. 강은지가 무릎을 꿇었지만 강말순은 돌아섰습니다. 최경준의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소송 취하하시죠. 이기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고소당하면 더 불리해져요. 최경준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강은지도 울며 뒤따라 나갔죠. 한도윤 변호사가 강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법이 정의의 편이라는 걸 보여주셨네요. 강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으니까. 6개월 후 2026년 봄 시장 한복판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말순 장학급식재단 첫 번째 사업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죠. 무료 급식소에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 10명이 단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말순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재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말순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많이 먹어. 밥심으로 공부해야지.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강은지가 조심스레 들어섰죠.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경준이랑은 이혼 절차 밟고 있고요. 늦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지킨 게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는 걸.
강말수는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떠주었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엄마. 강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말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은지야, 부부는 손을 맞잡는 거지. 어미 지갑을 뒤지는 게 아니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무료 급식소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강말순의 국밥집에도 손님이 가득했죠. 박상철 회장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말순아, 최경주는 어떻게 됐대? 강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재판 중이에요. 투자자들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강말순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봤어요. 배달 라이더 하더라고요. 도시락 하나 줬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지. 박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말순이 너답지. 해가 저물 무렵 강말순은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조 소머리 국밥. 창업 1980년. 그 아래 새로 추가된 문구가 있었죠. 강말순 장학급식재단 제1호점. 남편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강말순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거 이뤘어. 돈이 아니라 이름을 남겼어. 따뜻한 밥처럼 따뜻한 이름을. 손등의 화상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어린 학생들이 전해준 감사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할머니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국밥 먹고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강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기쁨과 보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사람의 값은 말이 아니라 손으로 남긴 일로 매겨집니다. 강말순 할머니는 45년간 끓인 국밥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나눔으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이름은 남습니다. 따뜻한 밥처럼 따뜻한 이름으로. 시장 지하 공용 밸브실. 강말순은 여전히 매주 한 번씩 점검을 왔습니다. 빨간 봉인 스티커가 붙은 메인 밸브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죠. 안전이 최고야.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뒤돌아 나오는 강말순의 뒷모습은 꼿꼿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걸이엔 당당함이 묻어났죠. 시장 사람들이 강말순을 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오늘도 국밥 맛있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강말순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밥 잘 먹고. 봄날의 햇살이 시장 골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강말순의 하얀 머리칼이 은빛으로 빛났죠. 마치 세월이 준 훈장처럼. 카메라는 서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통시장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오래된 건물들,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원조 소머리 국밥집.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이름,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유산입니다. 강말순 할머니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밥상이 아닌 장부로, 눈물이 아닌 법으로, 그리고 복수가 아닌 나눔으로.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